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일본은 정말 많은 우리의 문화재를 파괴하고 약탈해 갔습니다. 이 가운데 일본이 훔치지 못한 문화재가 있습니다. 문화청 노토반도 지진으로 등록 유형 문화재 파손 현지에서 확인. 지난 1월 발생한 노토반도 지진으로 인해서 문화유산들이 파괴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노토반도 지진으로 인해서 유형 문화재 피해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문화청 직원들이 이시카와현 나나오시와 나카노토초를 방문했습니다. 조사 결과 1908년에 지어진 목조 2층 건물, 1910년에 지어진 2층 목조 건물의 벽이 벗겨져 떨어져 나갔고 처마가 무너지는 피해가 확인됐습니다. 또 1921년에 지어져 그 후 개수된 서양식의 목조 2층 건물 하루키야 양품정은 건물 전체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일본 문화청은 조사를 바탕으로 긴급 복구 공사에 기술 지원 등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렇게 자연재해로 문화재가 파괴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이번에는 인재로 인해 발생한 문화재 파손을 소개하겠습니다. 2023년 4월 일본의 중요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시가현 히가시 오미시에 위치한 백제사 본당에서 NHK 오사카 방송국 직원들이 드라마 로케를 위해 리허설 도중 건물의 일부를 파손했습니다. 파손된 것은 시가현 히가시오미시에 있는 백제사 본당 외측에 있는 마루입니다. NHK 오사카 방송국 직원들이 백제사의 허가를 얻고 드라마 부기우기 촬영 리허설을 하던 도중 마루를 지지하던 목재가 부러져 마루 목재 약 20장, 길이 5m에 걸친 마루 바닥이 주저앉았습니다. 리허설 중인 출연자 10명은 모두 다치지 않았습니다. 백제사의 본당은 일본 중요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NHK는 이날 로케를 즉시 중지하고 백제사에 사과함과 동시에 관계기관에 보고했습니다. 이거 NHK가 부셨다라고 할 수 있어? 테마루라고 하는 장소를 생각하면 배우나 촬영 기재를 짊어진 사람이 통행하는 용도 이외에는 생각할 수 없다. 그래서 바닥을 지탱하는 목재가 부러졌다는 것은 세월에 의한 열화로 썩은 목재가 부셔졌다라고 하는 것이 정답. 적절히 대응한다는 건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 걸까? 수신료를 사용해서 변상하는 것이 적절한 대응일까? 우리는 변상을 위해서 수신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의 수신료로 보충할 것이기 때문에 NHK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것 같다. 문화유산이 자연재해로 부셔지든 인재로 부셔지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본은 최첨단 보건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일본이 보수공사한 우리의 문화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907년 석굴암은 한참 동안 잊혀졌다가 토암산을 지나던 한 일본인 우편 배달부에 의해 발견됐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1962년 지역 노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때 석굴암은 조가절이라고 불리며 일반인들이 향을 올리고 공양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일제는 우체부가 석굴을 새로 발견한 듯이 일본인들이 석굴을 훼손하고 문화재를 반출해가는 계기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1913년 일제는 석굴암을 복원한다면서 석굴암을 완전히 해체했고 석벽을 보관하기 위해 석벽 뒤에 콘크리트를 약 30.3cm 발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위에 콘크리트 돔을 씌워버렸습니다. 1910년에는 석굴 주변에서 샘이 발견됐는데 물을 석굴 밑으로 10초에 1리터씩 1년 내내 흘려보내 습기를 조절하고 있었습니다. 석굴보다 아래로 흐르는 샘물이 더 차가우면 아래에만 습기가 맺혀 자연스럽게 습기가 조절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제는 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보수공사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때 석굴암은 구조적 원형을 잃었고 부실 시공으로 곳곳에서 누수가 일어나 이슬이 맺히고 이끼가 끼며 손상돼 갔습니다. 이에 1961년 대대적인 보수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일제가 만든 콘크리트 벽에서 1m 띄운 위에 다시 콘크리트 돔을 만들어 씌우고 그 위에 흙을 덮어버렸습니다. 1966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김호경 교수는 석굴암 우측에 환풍기를 설치했습니다. 결국 기계적인 방법으로 습기와 온도를 조절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1970년 다시 앞지붕을 짓고 입구에 유리벽을 설치했고 제습기로 실내 습도를 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일제의 콘크리트 복원으로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일제의 콘크리트 사랑은 일본 안에서 더 크게 꽃피웠습니다. 철근 콘크리트에도 명성은 있다. 성 매니아들이 알려주는 찾아갈 가치가 있는 성과 그렇지 않은 성 구분법. 모두 잘 아시다시피 일본에 존재하는 성들은 대부분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어졌습니다.
전후 파괴된 성을 현대 건축물 만들듯이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심지어 안에는 엘리베이터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성은 전투 건축물이 아니라 마치 테마파크를 연상시키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이런 철근 콘크리트 성이라도 이제는 오랜 세월이 흘렀으니 역사적 가치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제가 콘크리트를 발라버린 한국 문화재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유물터리에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미륵사지 석탑이 벼락을 맞아 일부가 무너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일제는 보수한답시고 이번에도 콘크리트를 발라 석재를 고정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20세기 말 일제가 보수한 것은 어디까지나 임시보수였기 때문에 본격적인 보수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일제가 바른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석탑 해체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2009년 작업 도중에 석탑 기둥 중간에 공간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보통은 기둥 밑에 위치하는 사리공이 미륵사지 석탑의 경우는 그보다 한 칸 더 위인 기둥 중간에 발견된 것입니다. 사리공에서는 사리를 보관하는 근제 사리함과 미륵사의 창건 기원을 담은 금제 봉영기 등 국보급 유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인들은 이미 도구를 시도했었습니다. 발굴 과정에서 일본인들이 바닥을 판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목탁처럼 기둥 밑에 사리함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도구를 시도했다가 실패한 것입니다. 다행히도 1500년 전 백제인은 사람들의 예측을 벗어난 곳에 유물을 숨겨 지키려 했고 그 결과 일제의 손에서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목탑의 관례처럼 기둥 밑에 사리공을 만들었다면 발견된 유물들은 일본의 박물관에 전시되는 비극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해외를 떠도는 우리의 문화재는 18만 점에 이릅니다. 그중 42%에 달하는 7만 6천여 점이 일본에 있습니다. 이 문화재들은 한국 박물관이 아니라 일본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호텔 정원, 장식용으로 전락하는 수모를 겪은 사례도 있습니다. 도쿄 오쿠라 호텔 뒷마당에는 평양 윤리사터 8각 5층 석탑과 이천 향교방 4층 석탑이 있습니다. 이 석탑들은 일본 기업인 오쿠라 키아치로가 가져갔습니다. 경복궁 자성당을 뜯어 자기 집 후원에 세워놓는 등 조선문화재 무단 반출로 악명이 높았던 인물입니다. 전문가들은 조사된 수량보다 더 많은 문화재가 일본에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12년 한국의 절도범이 고려시대 불상을 대마도에서 훔쳐 들어오다 체포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11년 동안 한국과 일본의 소유권 분쟁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2023년 10월 한국의 법원은 불상이 불법 반출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취득시효 20년이 완성된 만큼 소유권이 인정된다라고 밝히며 일본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부터 이런 판결을 내리는 현실에서 일본에 있는 우리 문화재를 돌려받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